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이렇게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최근에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30대 남성이 맹견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로트와일러라 불리는 사나운 견종인데 지금 제 뒤로 나오는 이 견종입니다. 얼굴과 손가락을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법에서 규정한 맹견만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품에 쏙 안기는 소형견 역시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10,000건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사람을 공격해 장애를 갖게 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갈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나쁜 견주가 만드는 나쁜 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런 개는 입마개를 하고 나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혹시 우리 변호사님이나 소장님 혹시 예전에 어렸을 적에 뭐 개한테 물려본 경험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그 언덕으로 가는 친구네 집을 가는데 동네 개들이 갑자기 나와서 한 3-4마리가 저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데 쟤네들이 나보다 빠를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드니까 혼자서 울면서 막 도망을 가서 어떻게 도망 나왔는데 그 후로 저는 굉장히 애견인이거든요. 너무너무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데도 그 강아지, 우리 강아지가 아닌 다른 강아지들을 사실 굉장히 무서워해요. 공원 같은 데 가면 너무 강아지 사랑하지만 그 강아지가 보이면 이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님 뭐 없어요? 아니,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보다 그 반려견들 숫자는 적은데 반려견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죠. 동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그냥 막 돌아다녔잖아요. 줄도 없이. 아니 어디 사셨던 거예요?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직접 물려본 적은 없고 그 덤비길래 오히려 제가 이렇게 싸납게 나갔더니 걔가 도망가서 저는 지금도 걔를 안 무서워해. 변호사님이 혹시 개를 물었나요? 그럼 물지는 이건 기사가 되는데? 그 반대는 왜 아니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 기자 아무튼 진짜 방금 나왔던 막 영상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데 이 반려견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맹견이 뛰어와서 공격을 한다.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이게 주말이에요? 지난 주말에 이제 한 30대 남성이 이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로트와일러 상당히 아까 자료도 잠깐 나갔는데 상당히 무섭게 생긴 대형견입니다. 이런 로트와일러가 달려와서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있으니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고 막는 과정에서 얼굴과 손가락 이런 데 상당히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 그리고 사진, 자신이 다친 그런 사진까지 직접 올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실제 피해자가 다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게 블러 처리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저를 가리지 않은 부분까지 보면 진짜 정말 상당하게 크게 다친 상황인데요. 10바늘 정도 깨매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이제 자신의 차량으로 급하게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맹견과 견주는 사라진 뒤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끔찍한데 아니 그러면은 저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인터넷상에서 논란도 되고 이제 경찰에서도 수사를 나선다고 하니까 이제 견주 측에서 이 로트와일러의 견주 측에서 먼저 이제 연락을 경찰에 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상대방이 다친지는 좀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집에서 나올 때는 입마개도 하고 목줄도 했는데 주변에 산책을 하다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풀어줬더니 갑자기 뛰쳐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이제 곧바로 따라가서 막고선 도와주고 했지만 이미 이제 그 피해자가 급하게 자리를 뜬 지금 상황이었고 이 사진은 뭐죠? 그 로트와일러가 그 반려견 지키려고 했던 그 반려견이 다친 모습입니다. 피해자의 반려견. 저 조그마한 강아지를 아이고, 데리고 다니다가 물릴 것 같으니까 반려견 그 견주가 막으면서 자신도 다쳤거든요. 근데 반려견도 저렇게 다친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로트와일러 견주 역시 따라가서 좀 제압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이제 자리를 떠났고 본인도 이제 피해자가 다친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도 자리를 떴다.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개통령 있잖아요. 그 강형욱 씨가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 해당 로트와일러는 격리 시설로 인계된 후에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에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고 하는데, 자 소장님, 아까 소장님도 그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셨지만 네. 저 정도 상해를 입으면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저 정도면은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너무 아팠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비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소공포증, 밀실공포증, 뭐 사회공포증 이렇게 공포증인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동물공포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공포증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공포를 느낄 환경에서 공포를 느끼는 게 무슨 병이겠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인데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인데도 계속 공포를 느끼는 그 공포는 너무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동물만 보면, 개만 보면, 심지어 개 사진이나 TV 속에 나오는 개만 봐도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 이제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이제 트라우마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느끼는 고통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예. 자, 만약에 이 견주한테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의는 아니더라도 이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는 거고, 특히 동물보호법에 보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반려견들이 늘어나면서 맹견들에 의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좀 강화된 법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맹견을 입막이나 목줄을 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망했을 경우에도 징역 3년 최대, 그리고 다치게 만들었을 경우 징역 2년 최대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냥 과실치상일 경우에는 그냥 벌금형 정도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거다. 일부러 다친 게 아니라 관리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5가지의 종류의 그 개들이 맹견에 해당합니다. 진짜 무섭네요, 진짜. 아니 그 강형욱 씨가 또 이런 얘기도 했네요. 로트와일러를 아파트나 빌라에서 기르시는 건 안 된다. 빨리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출퇴근이 힘들어서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로트와일러를 기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아무튼 이런 개물림 사고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막 많이도 전해드렸는데 지난해에도 뭐 비슷한 일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주택가에서 지난해 7월에 로트와일러가 소형 견종인 스피츠를 물어 죽였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고 지금 영상이 나오죠. 목줄도 하지 않고 지금 쫓아가서 그대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같은 사고가 벌써 5번이나 났다면서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청원을 올리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이 개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사건 엑스파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 이도성 기자 얘기 들어보면 진짜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이 개물림 사고가. 예, 맞습니다. 저희 뭐 이게 1년에 한 2,00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365일로 나오면 하루에 6건 정도는 그러네요. 발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지금 우리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프도 나가지만 보시면은 2019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000건 넘게 저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2일에 이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맹견 그 5종, 앞서 보신 그 5종을 기르는 경우에는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해마다 안전 교육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만약에 앞서 설명한 사례들처럼 실제로 이런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동물이 죽거나 하는 발생을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소장님, 그 대부분 앞서 뭐 우리 이 기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했던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결국 여기서 시작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정말 그 마음을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저희 강아지가 정말 저희 아들보다도 저랑 더 소통이 잘 되는 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말 애견인들의 마음은 얘는 저랑 대화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식 같기도 한 거죠. 가족 같고.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고 사실 이 아이는 동물인 거죠. 그냥 강아지 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이 올라올 때는 누구도 물 수 있는 우리 강아지도
충분히 그런 가해 강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이제 이런 걸 각오하시는 분들만이 목줄을 안 맨다던가 뭐 입마개도 필요한 경우는 꼭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지금 뭐 진돗개도 사람을 물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나는데 이 맹견에는 또 안 들어간대요, 진돗개가.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친지 중에 동물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진돗개를 굉장히들 무서워한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그 개들은 뭐 사납게 짖거나 사전에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돗개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덜컥 급소를 공격해서 굉장히 무서운데 맹견 분류가 안 돼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이다라고 하고 꼭 진돗개만 그러겠어요? 그 개의 크기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맹견이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 5종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적다. 지금 등록된 반려동물로 반려견도 200만 마리가 넘는데 그중에 맹견으로 분류가 되는 건 한 3천 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겠느냐. 이게 책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맹견으로 분류가 돼야 입마개도 하고 목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분류가 안 된 개 중에서도 사나운 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온 겁니다. 지금 아유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런 경우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뭐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쪽에서 먼저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가만히 있는 개한테 가서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막 만지다가 왕 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이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형견뿐만 아니라 소형견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뭐 미니핀, 치아와 푸드 이런 작은 강아지 이런 게 생기는데 앞서 이제 비슷한 사건에서 미용실을 찾았다가 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강아지에게 다가갔다가 물려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런 책임 다가간 사람도 일부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견주가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강아지한테 물렸다, 목줄까지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무죄 판단이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 낯선 강아지나 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KK님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주셨네요. 산책로가 온통 덩판이다. 예, 그래서 좀 그거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